기다리기만 했던 6년이 있었습니다. 가방을 쌌다가 풀고 아이에게 다음에 가자고 말하고 운동화를 현관에 놓아두었다가 다시 신발장에 넣던 날들이요. 시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말은 붙잡아둬야지. 그래야 며느리가 집을 잊지 않아. 그 말을 몰래 들은 날 밤 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짧은 문장 몇 줄을 적고 인쇄하고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6년을 버텨온 한 여성이 어떻게 자신의 시간을 되찾았는지 오늘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만들어갑니다. 토요일 아침 7시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마룻바닥을 길게 가로질러 비추고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인 유리창 너머로 골목길이 아직 조용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도 세탁소 아저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이 잠깐 멈춰 있는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오늘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 앞에 아이 운동화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신발장 아래쪽 아이가 스스로 신을 수 있도록 가장 낮은 자리에 가지런히 세워두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가방을 챙겨두었습니다. 아이 여벌 옷도 미리 개어두었고 엄마 드린 제철 과일도 봉지에 담아 냉장고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오늘은 친정에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달력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표시해도 지켜진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난달에도 못 갔습니다. 그 전달에도 못 갔습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에도 더위가 꺾일 무렵에도 늘 다음 주에 가자는 말로 미뤄졌습니다. 그 다음 주도 어김없이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시댁 친척이 온다거나 남편이 피곤하다거나 아이가 감기 기운이 있다거나 저는 그때마다 가방을 풀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이에게는 다음에 가자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실망이 무엇인지 모르는 얼굴로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데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나오셨습니다. 슬리퍼 소리가 복도를 따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는 컵을 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어머니. 오늘은 조금 일찍 나가려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들려온 말이었습니다. 점심 전에 잠깐 들를 사람이 있다. 잠깐. 그 단어는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잠깐이라는 말이 얼마나 길어질 수 있는지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되기도 했고 어떤 날은 오후 내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김없이 친정을 포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들고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금방 가시겠지 뭐. 그 말은 저를 향한 것인지 혼잣말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도 화면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대신 말해주기를 기다렸지만 그 말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15분이었습니다. 아이 방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아이는 이불을 반쯤 걷어내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이 반쯤 감겨 있다가 저를 보자 천천히 떴습니다. 엄마, 오늘 외할머니 집 가? 응. 조금만 기다리면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기다림이 때로 포기가 된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문을 닫으며 복도에 잠깐 섰습니다.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가지런히 놓인 작은 운동화 두 짝이 아침 햇빛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 운동화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저는 그때도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커피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11시가 조금 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순간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하고 있었지만 막상 소리가 들리자 가슴 어딘가가 조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왔어요? 어서 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밝게 들려왔습니다. 친척 두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정리하고 인사를 드리러 나갔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외투를 받아 걸고 부엌으로 돌아와 과일을 씻었습니다. 차를 내고 접시를 옮기고 설탕을 따로 내어드리고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참 부지런하네.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이 칭찬인지 당연하다는 확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웃는 것이 가장 쉬운 대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다른 말을 하려면 표정을 준비해야 했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오갔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들, 누구 아들 취직 이야기, 어느 동네 아파트 이야기, 예전에 살던 동네 어떤 집 이야기. 이야기는 끊길 듯 하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저는 부엌과 거실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습니다. 빈 잔을 채우고 새 접시를 내고 식어가는 차를 바꿔드리고 아이는 제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따라다녔습니다. 엄마 언제 가? 조금만 있다가. 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거실 한켠에 혼자 앉아 장난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이의 작은 등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12시 40분이었습니다. 점심 먹고 가시죠. 시어머니의 말은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예정된 것처럼.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반찬을 꺼내고 밥을 안치고 국을 데웠습니다. 밥이 다 될 때까지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설거지거리는 개수대에 조용히 쌓였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부엌 쪽으로 시선이 오기도 했지만 그 눈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눈길을 잡으려다 그냥 국자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운동화는 여전히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가지런히 세워둔 그대로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채로 저는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1시 반쯤 될 것입니다. 어른들이 천천히 인사를 나누면 2시. 그 시간에 출발하면 친정까지 가는 길에 차가 막힐 것입니다. 늦게 도착하면 어머니도 마음이 불편하실 것이고 아이도 피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봄이 되면 저는 또다시 달력을 보며 날짜를 고를 것입니다.
오후에 가면 되잖아.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가벼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저는 그릇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오후는 늘 늦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늦음은 결국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남편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고르다 보면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만이 그 자리를 오래도록 조용히 채웠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일찍 잠들었습니다. 결국 친정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인사를 나누는 동안 오후가 다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다음에 꼭 가자고 말했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서운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 표정이 오히려 더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른처럼 체념하는 아이의 얼굴이. 설거지를 마치고 화장실 앞을 지나는데 안쪽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 중이셨습니다. 낮고 담담한 목소리였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냥 일상의 목소리.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말은 붙잡아둬야지. 그래야 며느리가 집을 잊지 않아.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참지 않았는데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목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외로워서가 아니야. 습관이지 뭐. 습관. 그 단어가 제 안에서 오래 맴돌았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이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코를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낮 동안 그릇을 닦고 과일을 씻고 차를 나른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오늘 무엇을 선택했는지 아니면 무엇을 선택하지 못했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습관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붙잡아 두어야 한다는 말, 집을 잊지 않게 해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원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일부러 막은 것도 아니고 나쁜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것.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는 것. 며느리는 집에 있어야 하고 주말은 시댁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고 친정은 그 다음 순서라는 것.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규칙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연함이 6년 동안 쌓여 있었습니다. 막히고 미뤄지고 포기되었던 주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붙잡혀 있었던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시간이었습니다. 매 주말, 매 계절, 매년. 손에 잡힐 것 같았다가 어느새 사라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가방을 쌌다가 풀었던 날들, 아이에게 다음에라고 말했던 날들, 저는 그것을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저 역시 그 당연함 안에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엄마는 지난달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바쁘지? 오지 않아도 돼. 그 말이 어째서인지 계속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고 먼저 말해버리는 엄마의 목소리가
그 목소리 안에 들어있던 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날 밤에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눕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방도 거실도 아이의 방도 조용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6년이라는 숫자를 속으로 천천히 읽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아주 천천히. 다음 토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일찍 일어났습니다. 5시 50분이었습니다. 알람은 6시로 맞춰두었지만 눈이 먼저 떠졌습니다. 천장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아직 거실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도 조용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아이 아침을 준비하고 가방을 다시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풀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접혀있던 아이 옷을 다시 폈습니다. 냉장고에서 과일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다시 넣지 않았습니다. 아이 운동화를 현관 앞에 놓았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았지만 이번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오늘은 점심 전에 이모네 들를까 하는데 시어머니의 말이 또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을 마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번에도 잠깐이라는 말이 뒤따라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잠깐이 오전을 채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흐름이 보였습니다. 선명하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갈게요. 목소리가 떨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고요했습니다. 말이 나온 뒤에 저도 잠깐 놀랐습니다. 말이 이렇게 평평하게 나올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표정이 굳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보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소파에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혼자 운전해? 네. 할 수 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여러 가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람인지 당황함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인지 저는 그것을 하나씩 읽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읽기 시작하면 다시 머뭇거리게 될 것 같았습니다.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불렀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직 눈이 덜 떠진 얼굴로 엄마가 응, 가자. 아이 손을 잡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운동화를 신기는 동안 손이 조금 빨랐습니다. 현관문을 닫을 때 등 뒤로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누가 따라 나오거나 뭔가 더 말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무거운 건지 가벼운 건지 저는 구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이가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얼굴 빨개. 그래, 좀 더웠나 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잠시 핸들 위에 손을 올려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뒷자리에서 아이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후진을 했습니다. 신호등 앞에 섰을 때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숨이 아랫배까지 내려갔다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백미러에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먼저 허락해 주기를,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리기를, 어떻게든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도로 위에서 아침 햇빛이 유리창에 부드럽게 부딪혔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 50분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차를 세우고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친정집 앞 오래된 담벼락이 보였습니다. 담 너머로 감나무 가지가 조금 보였습니다. 어릴 때 올라가 봤던 나무였습니다. 지금은 올라가지 않지만 그 나무가 거기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나이를 먹어도 늘 거기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위안이 된다는 걸 어른이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아이가 먼저 내렸습니다. 외할머니. 벨도 누르기 전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골목이 좁아서 그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올려 묶은 채 오이를 썰다가 나오셨는지 손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먼저 보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잠깐 멈추셨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늘은 내가 먼저 왔어. 엄마는 잠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어째서인지 오래 남았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웃음이 이렇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는 이미 신발을 벗고 뛰어들어가 장난감 상자를 뒤지고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댁에 올 때마다 꺼내보는 상자였습니다. 새 장난감이 없어도 아이는 늘 그 상자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냈습니다. 봄을 찾듯이. 저도 그 나이엔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엄마가 옆에 오셨습니다. 뭐 씻어줄 거 있어요? 저도 할게요. 나란히 섰습니다. 엄마는 그릇을 씻고 저는 행주로 닦았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조금 하고 날씨 이야기를 조금 하고 동네 아는 분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침묵이 있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의 침묵은 원래 이런 것이었습니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자리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과 함께일 때만 생기는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그리웠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거실에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행주지를 멈추고 잠깐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맑고 큰 소리였습니다. 시댁에서는 아이가 조용한 편이었는데 이곳에서는 달랐습니다. 아이가 아이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이에게도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평범한 오전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실감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는 걸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잊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기 전 이 집에서 보냈던 토요일 오전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도 됐고 그냥 여기 있어도 되는 시간들. 그 시간이 멀어진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고 가지? 네, 먹고 갈게요. 한 글자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아이가 배고프다고 할 때까지 해가 기울 때까지 있어도 된다는 것. 누군가 초인종을 누를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이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저는 행주를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방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작게 켜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 방은 조용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조용한 시간이 오래간만이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도 시어머니의 TV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잠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지는 동안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잠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쓰려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오늘 친정에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것이 있었습니다. 말로 꺼내기엔 너무 작은 것 같았고 그냥 두기엔 너무 오래 쌓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운전대를 잡고 출발하던 그 순간의 느낌이 사라지기 전에 어딘가에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워드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박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쓰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 이것이 말이 되는 건지. 잠깐 그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주말 일정표. 그 아래에 줄을 나눠 적었습니다. 격주 시댁 방문. 격주 친정 방문. 당일 손님 통보 시 일정 변경 없음. 변경은 일주일 전 협의. 문장이 짧았습니다. 읽으면 10초도 걸리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쓰는 동안 숨을 고르게 쉬어야 했습니다. 손을 계속 움직이게 하려면 집중이 필요했습니다. 다 쓰고 나서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틀린 글자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틀린 글자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문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짧고 명확한 문장들이었습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지금 이 집에서 이 식탁 위에 놓일 때 무엇이 되는지는 달랐습니다. 6년의 시간 위에 그어지는 선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쓰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그 사실이 잠깐 마음 안에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다는 것. 하지만 지금 쓰고 있다는 것. 저는 인쇄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가 느리게 작동했습니다. 소리가 컸습니다. 혹시 남편이 들을까 싶어 몸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욕실에서 물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종이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잠깐 눌렀습니다. 떨림이 가라앉기를 기다렸습니다.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종이를 접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접으면 왠지 다시 펼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용기가 달라질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종이를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평평하게 눈에 보이는 자리에. 거실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이 보였습니다. 노란 불빛이 조용히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종이는 식탁 위에 그대로였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시어머니가 나오실 것입니다. 남편도 나올 것입니다. 그들이 저 종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무슨 말이 오갈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눈이 떠지자마자 거실로 나갔습니다. 종이가 아직 식탁에 있는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어젯밤 놓아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고 치워버린 것도 아니었고 구겨져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평평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 아침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나 식탁 쪽을 봤습니다. 저 종이가 오늘 어떻게 될지 저도 몰랐습니다.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넘어갈 수도 있었고 큰 말다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모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어느 쪽도 완전히 준비가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어나는 일을 맞이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부엌으로 오시다가 식탁 위에 종이를 보셨습니다. 잠깐 멈추셨습니다. 종이를 집어 드셨습니다.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첫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끝까지 읽으신 다음 잠시 종이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국을 젓는 척 하면서 등 뒤에서 기다렸습니다. 등이 뜨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신 것인지 받아들이신 것인지 아니면 아직 생각 중이신 것인지. 시어머니의 침묵은 늘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종이를 다시 식탁에 내려놓으시고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물 한 잔 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컵을 꺼내 물을 따랐습니다. 손이 조금 빨랐습니다. 컵을 들이면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컵을 받아 드시고 창가 쪽으로 가셨습니다. 등이 보였습니다. 넓지도 좁지도 않은 그냥 나이든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으며 종이를 봤습니다.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 저를 봤습니다. 이거 진짜 할 거야? 네.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더 말할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한숨을 한번 쉬었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큰 소리는 없었습니다. 언성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크게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말,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말,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런 걸 내밀 수 있느냐는 말. 그런 말들을 예상했습니다. 그 말들에 어떻게 대답할지도 밤새 생각해 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그저 종이가 거기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아침을 먹으러 식탁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힐끗 봤지만 관심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났습니다. 조용한 아침 식탁 위에 평범한 소리가 흘렀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종이를 봤습니다. 글씨가 잘 보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글씨였습니다. 어젯밤 손이 떨렸던 것과는 달리 종이 위에 글씨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차갑지 않고 뜨겁지도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그 글씨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종이는 그냥 종이였지만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무언가를 이미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첫 토요일. 저는 아침을 준비하면서 길을 세웠습니다. 오전이 깊어질수록 초인종 소리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몇 년이 그래 왔으니까요. 손님이 온다거나 어딜 들른다거나 잠깐이라는 말이 붙은 무언가가 생기곤 했습니다. 그 소리에 익숙해진 몸이 이번에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10시가 지나도 11시가 지나도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현관 쪽을 봤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예고 없이 들이닥칠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남아 있었지만 그 예감은 빗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예감이 빗나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은 마음보다 느리게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뉴스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나와 뭔가를 달라고 했고 저는 챙겨줬습니다. 평범한 오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예고되지 않은 그냥 조용한 오전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친정 가는 날이지? 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기다렸습니다. 뭔가 이어지는 말이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덧붙이는 말도 아쉬움을 내비치는 한숨도 없었습니다. 그냥 확인이었습니다. 담담한 확인. 저는 부엌으로 돌아가 아이 가방을 챙겼습니다. 여벌 옷 한 벌, 아이가 좋아하는 간식, 수건. 하나씩 넣으면서 손이 차분했습니다. 지난번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그 시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아직 완전히 익숙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은 그랬습니다. 아이 운동화를 신겼습니다. 아이가 발을 내밀었고 저는 운동화 끈을 묶었습니다. 작은 신발이었습니다. 발이 빨리 크는 나이여서 몇 달에 한 번씩 새로 사야 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운동화를 살 때마다 이 신발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게 될까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신발이 현관에서 혼자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현관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신발을 신었습니다. 이번엔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그 결정을 먼저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나가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거실 쪽을 향해 가볍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TV를 보시면서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잠깐 멈췄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가벼웠습니다. 처음 느끼는 가벼움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친정에서 돌아오던 날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내가 만든 것이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날. 어디선가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으면서도 달랐습니다. 아이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내가 누를래. 그래. 눌러. 문이 닫혔습니다. 셋이 함께였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뒷자리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건물들이 지나가고 가로수가 지나가고 신호등이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그것들을 하나씩 따라보다가 어느 순간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든 것인지 그냥 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창밖을 봤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을 하나씩 눈에 담으면서 빠르게 지나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핸들을 잡은 채로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저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을 더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가 차 안에 잠시 머물다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남편에게 그 말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머니가 생각보다 덜 서운해 하신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생각보다 별일 아니었다는 뜻이었을까요? 어느 쪽이든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언가를 말해줬습니다.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해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 붙잡아 두는 날이 아니라 나누는 날. 그 말이 제 안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는 주말을 빼앗기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아니면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가방을 싸고 풀고 아이에게 다음에 가자고 말하고 그것이 반복되는 동안 주말은 늘 누군가가 먼저 가져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보내는 주말과 친정에서 보내는 주말. 어느 쪽도 빼앗는 것이 아니었고 어느 쪽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쪽에 갔으면 다음엔 저쪽에 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일이어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수 있었는데 왜 6년이 걸렸을까 싶었습니다. 아니 6년이 지나서야 가능해진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것들이 있어야만 식탁 위에 종이 한 장을 올려놓을 수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어떤 변화는 오래 준비되는 것이었습니다. 신호에 걸려 차가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라 아이들이 나와 뛰놀고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아이, 강아지를 데리고 걷는 사람,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햇빛을 받는 노인.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공원을 지나치면서 창유리의 얼굴이 반쯤 비치는 것을 봤습니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빠르게 결론 내리지 않아도 되는 오전이었습니다.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오전이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것도 아니었고 저절로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균형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날이었습니다. 균형이라는 것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떤 날은 그냥 이런 느낌으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그날 조금 알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아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외할머니 집 가? 응. 거의 다 왔어. 아이가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그러나 같은 곳으로. 말하지 못해 쌓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을 길게 가로지르는 햇빛이었습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던 날과 비슷한 빛이었습니다. 같은 창문, 같은 각도, 같은 아침. 하지만 그날과 지금은 달랐습니다. 빛이 같아도 그 아래 서 있는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아챈 순간 커피 향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이 운동화를 현관 앞에 놓았습니다. 이번엔 기다리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신을 신발을 꺼내 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작은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컸습니다. 예전의 운동화는 언제 신게 될지 모른 채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의 운동화는 오늘 신을 것을 알고 거기 있었습니다. 시간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친정 가는 날이었습니다. 달력에 표시하지 않아도 아는 날이었습니다. 누구도 갑자기 바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 온다는 말이 나와도 잠깐 들를 곳이 생겼다는 말이 나와도 오늘 일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단단함이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워지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그냥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눈을 비비며 나와서 바로 현관 쪽을 봤습니다. 오늘 외할머니 집 가? 응.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움직임이 가벼웠습니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아이도 이 리듬을 알고 있었습니다. 몸으로 익힌 리듬이었습니다. 남편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와서 물을 마셨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자연스러웠습니다. 서로 묻지 않아도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TV를 켜셨습니다. 아침 프로그램 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과일 봉지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엄마 드릴 것이었습니다. 어떤 과일인지는 계절마다 달랐지만 봉지를 챙기는 마음은 매번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녀와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설명이 없었고 조건이 없었습니다. 가지 마라는 말도 빨리 와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녀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 아직도 조금 낯설었습니다. 처음엔 이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를 보시던 날 이후로 시어머니도 무언가를 받아들이신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지금 이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현관에서 아이에게 운동화를 신겼습니다. 아이가 발을 내밀었습니다. 끈을 묶는 동안 아이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었지만 리듬이 있었습니다. 운동화는 더 이상 현관에서 하루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공기였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한번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도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다음 주도 그 다음 달에도 누군가의 허락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어느 날 조용히 종이 한 장을 꺼낸 날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나요?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었던 이야기가요. 댓글에 짧게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